있어요. 자, 우리 하이탑 2학년 2학기 98조 녹는 점 어는 점 지난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녹는 점 어는 점 지난주에 뭐 했냐면 용해도랑 밀도 했죠. 이것도 물질의 특성. 어는 점과 녹는 점,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한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자, 녹는 점은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어는 점은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러니까 물을 내가 얼려. 그러면 뿅 하고 얻는 게 아니죠. 그쵸? 서서히 겉부분부터 얼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온도가 유지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녹는 점. 그럼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냐? 고체가 액체로 융해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뭐가? 가해준 열이. 어는 점은 방출해서. 저 열을 방출해서 온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부터 설명을 일단 책 설명하고 뒤에 그림 그릴게요. 자,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고 녹는 점과 어는 점 열출입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열출입은 흡수 방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물질은 물질의 양이나 가열색이 관계없이 어는 점과 녹는 점을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A랑 B랑 뭐예요? 녹는 점, 어는 점이 같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은데 뭐가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시간. 누가 더 빨리 녹은 겁니까? A가 더 빨리 녹았죠, 시간상. 그러면 A가 더 B보다 조금 있다. 질량이 작다. B가 더 많으니까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온도는 똑같다 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꽃색유 관계도 질량이 일정하대. 질량이 일정하대. 얘랑 질량이 똑같으면 강한 불꽃에서 더 빠르게 녹기 시작하고 약한 불꽃에서 더 천천히 녹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 어는 점 서로 다르므로 녹는 점, 어는 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기준이죠. 물의 어는 점 0도, 녹는 점 0도, 끓는 점? 끓는 점 100도. 100도입니다. 이거 왜 딱 떨어져요? 왜냐면 물이 기준이잖아요. 그쵸. 물 기준, 물의 녹는 점, 어는 점 기준으로 100등분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섭씨 온도, 우리가 쓰는 온도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도 구별해 볼까요? 물은 얼기 시작하면 0도에서 쭉 일정하다 그랬어요.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소금물은 얼기 시작하는 온도도 혼합물이니까 물보다 낮고 얼면서 점점 온도 내려갑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냥 혼합물이어서밖에 모르는데. 그 물이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금물이 어는 게 아니라 소금물에 있는 물이 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점점 얼면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소금의 농도가 그러니까 점점 농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점점 어느 점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끓는 점. 자, 끓는 점도 볼게요. 끓는 점은 액체 물질을 계속 가열을 끓이면 액체가 끓고 있는 동안에 가열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액체와 기체에 기화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액체를 가열해서 상태 변화 일어나면 온도 일정하고 온도 일정한 거 끓는 점.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는데 모두 열 에너지 사용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순물질은 양이나 가열색이 관계없이 끓는 점이 일정하면 끓는 점이 도달한 시간만 달라진다. 아까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질량이 불꽃색이 일정한데 질량이 달라지면 작은 쪽부터 끓기 시작한다. 질량이 일정하고 불꽃세기가 달라지면 불꽃이 강한 쪽부터 끓기 시작한다. 너무 쉽죠? 그래서 끓는 점도 물이 기준입니다. 물 100도.
뭐 산소, 질소 막 이런 애들은 영하 183, 196이죠. 그쵸? 그러면 영하 200도로 온도 낮추면 우리 기체들도 대부분 액체로 변하게 되겠죠. 오우 아이가 뒤에 나와요. 액체 질소 그렇지. 마이너스 236이었나? 그쯤이었는데 200도만 해도 되는데? 가장 낮은 게 234였나 6이었는데요. 그건 절대 온도겠죠. 아 네. 아 늙어서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요것도 얘기해 볼까요? 그럼 물체 종류에 따라 끓는 점 다른 까다. 끓는 점 다른 이유는 물질들 사이, 물질을 구성한 입자 사이 인력의 세기가 약하면 끓는 점도 낮고 인력이 강하면 끓는 점도 높대요. 무슨 얘기냐면 끓는 인력이 이렇게 있어요.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붙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뭐예요? 얘가 고체니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열을 가하면 그러면 증발해요. 속도 고체인데 지금 갑자기 증발해요. 그렇네요. 자, 녹아요. 움직임이 빨라지겠죠. 움직임이 점점 빨라질 겁니다. 이때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요? 지금 열을 가해서 움직임이 빨라지면 뭐 할 거예요? 요 사이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지다 어느 정도 멀어지면 액체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요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 한 거예요? 열을 더 많이 가해야 요 사이가 벌어지겠죠. 그 끓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이가 많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얘와 얘의 인력이 약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이 강한 물질은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탄올보다 물이 인력이 좀 더 강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알겠습니까? 네. 여기도 그려져 있네요. 그쵸? 입자사 인력이 약한 물질은 적은 에너지로 인력을 끊을 수 있으므로 끓는 점이 비교적 낮고 인력이 강한 물질은 인력 끓고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네. 와야. 그 다음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네. 기준 끓는 점. 대기압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끓는 점은 일단 기압이 1기압이야. 1기압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라고 하면 기준 끓는 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액체 끓는 점은 외부 압력과 달라질 때요. 압력이 다르면 끓는 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 했었죠. 에베레스트산 얘기했잖아요. 그쵸? 에베레스트산.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 내가 밥을 할 거야. 가서. 와 맛있겠다. 가서 밥을 할 건데요. 그냥 냄비를 가져가서 밥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에베레스트산에서는 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냄비에다가. 냄비랑 쌀이랑 물이랑. 그쵸. 쌀 넣고 물 넣고 끓여야겠지? 끓여. 선생님 라면도 하나만. 뚜껑 닫아. 뚜껑이 저렇게 생겼어요. 올라가다 구부러졌어요. 자, 그래서 끓입니다. 네. 자, 끓이면 그 문제가 뭐냐면요.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럼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70도에서 끓기 시작해. 왜요? 그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공기가 점점 양이, 적어져요. 그쵸, 양이 적어지죠. 위로 올라갈수록 양이 적어지니까 기압도 낮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도 낮아져서. 자, 그러면 어때요? 70도면 100도보다 온도가 낮잖아요. 덜 뜨겁죠? 근데 이미 끓어서 뽀글뽀글해. 그럼 뽀글뽀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체로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이 막 날아가. 그러면요 만약에요 저희가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 솔직히 100도로 해가지고 하면 전력 소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저희 에베레스트 산에 기어코 올라가서 집을 짓고. 아니요, 아니고요. 왜요? 아니고 너 정수기에다가 컵라면 하면 잘 안 익는 거 알아요?
진짜요? 정수기는 특히나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 뜨거운 물. 정수기 뜨거운 물은 100도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컵라면을 한 번 먹었어. 누가 먹었어? 그 다음에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 온도가 더 낮아요. 근데 만져보면 뜨겁긴 하거든요. 근데 더 낮아. 쌤 근데 저게 그러면 컵라면 아니고. 70도로 해서 되니까 70도에서 끓는다는 얘기지 70도가 더 뜨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70도가 100도만큼 뜨겁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70도에서 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밥을 끓여요. 쌀을 넣고 물 끓여요. 그럼 막 끓죠. 네. 그럼 막 물이 계속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라면이 있는 온도는 100도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70도에서 끓인다고 해서 100도가 되진 않는다. 그쵸? 100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쌀이 밑에가 이제 타기 시작하는 거야. 아 누룽지. 그래서 밑에는 타고, 아니 누룽지가 아니지, 탄 밥. 위에는 안 익고 이런 밥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겠네요. 우주에 가서 사고가 나서 우주복이 벗겨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러면 터져요. 우주로 가서 우주복이 벗겨지면 사실 터진다고 하는데요. 피부가 터지진 않을 거 예상이에요. 그래서 물론 해보진 않았지만 피부는 워낙 탄력이 좋고 커서 저희 해봐요. 가서 해보세요. 그 우주정거장에서 나와가지고 벗어보세요. 예전에 태풍 왔을 때 동생 밖에 내놨을 때도 있었는데. 그거랑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갔어. 그래서 먹으면 부풀어 오르긴 할 거예요. 하지만 터지진 않을 거고. 아. 그 다음 무슨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날 거냐면 지금 에베레스트산이 70도, 약 70도에서 물이 끓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주로 가면 어떻겠어요? 우주로 가면 기압이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그쵸? 아마 끓는 점의 온도도 그만큼 낮아질 겁니다. 그럼 물을 그냥 챙겨왔는데 갑자기 마셨더니 끓고 있어요. 입안에. 아니요, 우리 몸은 이미 물이 많죠.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이 끓기 시작할 겁니다. 침부터 눈물, 침, 그리고 혈액 안에 있는 물들도 다 끓겠죠. 무서워. 끓는다는 게 뭐예요? 기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죠. 그래서 사망할 겁니다. 건조해질. 사망. 그 정도로요? 혈액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 뭐. 그럼 오히려 부푸는 것보다는 빽빽 마르게 변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니요, 피부는 부풀겠죠. 결국 부푸는 게 다른가요? 피부는 부풀고 안에 있는 액체는 기화되고. 그러니까 미라처럼 안쪽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쵸. 안에는 비고 밖은 풍선처럼 부풀고 이렇게 되겠죠. 무서워.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체액이 끓는데 그럼 뜨거워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체액이 끓으면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70도가 뜨뜻하지. 내가 손으로 70도 물을 이렇게 담그면 뜨거울 거란 말이야. 뜨겁게 느낄 거란 말이야. 하지만 70도에서 밥을 익히면 물이 다 증발할 때까지 쌀이 더 못 익는다고요. 온도가 안 돼서. 라면도 비슷하겠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10cm짜리 물풍선이 20cm짜리 일반 풍선이 된다는 거군요. 전혀 아닙니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비슷하지도 않아요. 비율을 내가 지금 기와 얘기하고 있는데 풍선 타령이야. 아니 근데 물풍선에서 저기요. 물 다 증발하고 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기와랑 긴발이요. 압력과 끓는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네 네. 맘대로 굴러 가요? 거기 재밌다고 굴러 가지 마세요. 네. 수업 집중해.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이어서 설명한 건데 그것만 이해됐다. 이거 이해해야죠. 이게 뭔데요? 압력이랑 그리고 끓는 점 이야기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네. 자, 높아지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압력이 높을 때 끓는 점. 이거는 압력솥에 밥을 하는 거 얘기해볼게요. 압력밥솥은 이런 냄비랑 다른 게 뭐예요? 여기를 잠글 수 있는 겁니다. 이 압력을 이렇게 뚜껑을 잠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내가 여기서 끓어서 기화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 일반 냄비는 밖으로 나가겠죠? 물이 기화된 게 나갈 거 아니야. 수증기가 부피가 더 크니까 밖으로 나가야죠. 공간이 좁으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잠겼죠?
그래서 지금 물을 끓이면 수증기로 변하면 부피가 커질 건데 그걸 못 나가게 잠궈 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기체가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빠져나가지 못한 기체가 점점점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르게 돼요. 그러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압력솥에서 밥을 하면 물이 100도에 보다 높은 곳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솥에서 하면 밥이 빨리 익으면서 빨리 익고 잘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쌤 근데요 이 두 개 봤을 때 만약에 시험에서 끓는 점이랑 압력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래프로는 안 남아요. 보통 말로 나옵니다. 말로. 네. 자, 그래서 100도 이하에서 물 끓이기. 100도 이하에서 물을 끓일 수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이거 뭐냐면 감압 용기에다가 뜨거운 물 담아. 85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담아요. 그 다음 용기를 공기를 빼는 겁니다. 네. 공기를 쫙 빼면 여기를 누르고 있던 공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85도밖에 안 됐는데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뽀글뽀글해요. 뽀글뽀글뽀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끓여. 네. 물을 끓이고 뭐 하냐면 뚜껑 막고 뒤집어요. 아까 그 문제. 그래서 끓는 점이랑 압력이 답이었구나. 뒤집어요. 그러면 일단 물을 끓인 걸 멈췄잖아요. 그러면 100도를 유지하지 않겠죠. 100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100도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뭐예요? 얘를 부어. 찬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글쎄요. 자, 지금 물을 끓여서 뒤집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만큼 물이겠죠. 물이 밑으로 내려갔을 테니까. 네. 여기가 물. 그다음 여기 빈 곳엔 기체가 들어있겠죠? 기체. 그 다음에 찬물을 바깥쪽에 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체가 차가워지겠죠? 네. 그럼 부피가? 기체가 차가워지니까 부피가 잠시만요. 보이고 샤를인가? 기억이 안 나. 차가워지면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것도 뜨겁게 해놓은 거를 뒤집어서 찬물을 부으니까 급격히 작아지겠죠? 네. 기체 부피가 작아져서 뭐 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약해지겠죠. 네.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 어떻게 된다?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진다. 그래서 이 물이 뜨겁잖아. 지금 끓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 끓기 시작합니다. 가열하지 않아도 찬물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압력을 낮추면서 끓는 점을 낮춰가지고 다시 끓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실험입니다. 그 다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주사기에 뜨거운 물 넣고 피스톤 밀어서 공기 뺀 다음에 앞을 막아야 돼요. 앞을 막고 피스톤을 쫙 당기면 압력 낮아져서 끓기 시작합니다. 이건 집에서 해볼 수도 있겠죠. 네. 해보지 마세요. 왜요? 뜨거운 물 담아야 되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끓는 점과 우리 생활. 일반적으로 100도씨 이하에서 익는 식재료는 끓는 물에 조리하고 100도씨보다 높은 익는 재료는 끓는 점 100도보다 높은 식용유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물은 100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쵸? 네. 물이 100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100도가 넘어서 익는 애들은 물에서 잘 안 쓴다는 거죠. 물로 익히는 걸 잘 안 한다는 거죠. 그쵸? 질소. 는 끓는 점이 매우 낮은 물질이며 액화시킨 액화질소가 기화할 때 주변의 열을 많이 빼앗아 온도를 크게 낮출 수도 있으므로 냉각제로 쓰인다. 그 뭐야?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넣잖아. 그쵸? 네, 드라이 아이스. 아니다, 액체질소는 그렇구나. 액체질소는 더 차갑죠. 그거 드라이 아이스 그 케이크에 안 넣습니다. 네,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네. 액체질소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실험할 때 일반적인 거 실험할 때 보죠. 실험할 때. 진짜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물고기 넣어가지고 얼린 다음에 바로 녹이면 살고 막 이런 거. 찬이네. 잔인하죠. 옛날에 그런 실험 많이 했어요. 그럼 사람도 안 얼린 돼요. 자, 직접 해볼게요. 사람이 이만하면 할 수 있겠지만 동생을 통해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지수 나 구하고 얘기하세요. 넌 지수 못 구해요. 왜요? 왜 저는 못 구해요? 어떻게 구할 건데? 인터넷 주문하면 살 줄 알았어요? 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걸로 그거 하잖아요. 질소, 액체 질소. 전 액체 질소를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 볼 순 없죠. 그 실험할 때는 쓰는데요. 메이플에서 액체 질소 빈 맞아본 거밖에. 얼겠네요, 그럼. 그래서 몇 초 동안 얼었어요. 근데 뭐 그런데 실험 참여하면 뭐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과자 같은 거 액체 질소에 넣고 꺼낸 과자 씹으면 막 연기가 뿔뿔뿔 나오고.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볼 수 있죠. 아, 얼릴 때 과자 사용한 거예요? 와, 과자로 얼리다니. 자, 그 다음에 실온에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 물질은 녹는 전보다 낮은 온도에서 고체, 녹는 전과 끓는 전 사이 온도에서 액체, 끓는 전보다 높은 온도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뭐 간단합니다. 내가 이 교실에다가 물을 담아서 놓고 보관, 내일 봤어. 그럼 얘는 무슨 상태예요? 네? 여기 교실에다 내가 물을 담았어, 컵에. 네. 그러고 다음날 왔어. 봤어. 얘는 무슨 상태예요? 그러면 그좀 그대로는 아니고 약간은 증발하고 약간은 그대로 있겠죠. 그 무슨 상태냐고요. 액체 상태랑 저 기체 액체 상태죠. 아니, 근데 컵이라고 정해줬잖아요. 아. 자, 그래서 액체 상태입니다. 왜냐면 우리 교실이 뭐 대략 20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보다 낮기 때문이죠. 왜냐면 녹는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니까. 그쵸? 근데 내가 이 컵을 어디다 넣어? 냉동실에 넣어요. 와. 냉동실이 보통 마이너스 20도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다음날 고체 상태가 됐겠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뭐 100도보다 이상의 더운 데서 보관하면 기체로 다 날아가 버렸겠지. 그쵸? 전자레인지. 잘하지 말고요. 그런 거 뭐가 있어요? 찜질방 100도. 아, 찜질방 찜질방. 100도는 아니겠네요. 높아봤자 87도인던데. 90도인데도 있어. 전 지금까지 스파랜드 여러 곳을 거- 돌아다녀봤지만 90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난 봤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관한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기 여기 이거 볼까요? 수은 녹는 점이 영하 39도씨고 끓는 점이 357도씨래요. 그쵸? 그러면 어때요? 얘도 액체 수은 여기 교실에서는 20도, 실온 20도에서 25도 요 사이에서는 액체로 존재하겠죠. 네. 그리고 얘를 금속으로 만들려면 어때요? 영하 39도 아래로 내려가야지. 영하 40도. 그러니까 냉동실에서는 수은은 고체로 안 변하겠네요. 그쵸? 아까 내 냉동실이 20도 정도 된다 했죠. 영하 20도 정도. 그러면 우리 수은을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해서 고체로 변하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30도. 그러니까. 그리고 수은을 기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57도보다 높은 온도로 해야죠. 400도 정도 하면 기체로 변하겠네요. 그쵸? 수는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은 근데 독이 있어요.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먹으면 독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독이 있는다기보다는 몸에 쌓이면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금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면 쌓이는데, 그 물질들이 쌓이는데 밖으로 배출은 안 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쌓이게 되면 병이 생기고. 그래서 수은이나 뭐 그런 거, 수은중독. 그런 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맛있다. 자, 그 다음 물질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실온에 비교하면 실온에서 어떤 상태인지 존재를 알 수 있다. 뭐 이것도 아까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그렇죠. 얘기고 그러니까 넘어가서 과감하게
순물질과 혼합물의 끓는 점 보겠습니다. 끓는 점도 물은 끓기 시작해도 계속 100도야. 1시간을 끓이든 3시간을 끓이든 물은 100도를 유지한단 말이죠. 근데 소금물 같은 혼합물은 아까 얼는 점이 계속 그쵸. 달라졌듯이 그래서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물이 증발하고 소금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농도가 높아지면서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 쉬는 시간 없어요. 없어요. 넘겨. 이거 다 했던 거고 이게 진짜 혼합물 분리하겠습니다. 없는데요.